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생활력 없는 남편에게 시달리며 힘들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셨던 우리 사연자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통쾌한 이혼 선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도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올해로 결혼 10년 차가 되었는데요. 얼마 전 백수 남편과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의 막대먹은 언행을 못 참고 이혼을 선언했네요. 이래저래 답답한 마음에 제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인데요.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던 소꿉친구입니다. 남편이 먼저 저를 이성으로 좋아하기 시작해서 끊임없는 구애 끝에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와 남편은 30살 때 결혼식을 올렸고 의도치 않게 결혼한 해에 첫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신혼생활을 2년 정도 즐기고 아기를 낳을 생각이었는데 허니문 베이비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하늘에서 첫째 아이를 바로 점지해 주셨네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기를 낳아서 그런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갑작스럽게 아빠가 되면서 좋기도 하지만 가장의 무게감이 컸는지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 육아휴직계를 내고 남편이 외벌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매일같이 한숨을 쉬고 저한테 언제 회사에 복직할 거냐고 물어봤던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첫째 아이를 돌보며 육아휴직을 하던 시기에 저희 부부의 불찰로 인해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은 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바로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당시에는 기쁘기보다는 절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제 몸도 아직 회복이 안 되었는데 다시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어야 하다니 체력적으로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를 낳고 다시 회사에 복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임신으로 인해 모든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둘째 아이가 생기면서 외벌이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고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편은 혼자서 외벌이 생활을 하느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연년생으로 2명이 생기다 보니 돈이 배로 많이 들어갔는데요. 왜 다들 아기가 태어나면 분유값, 기저귀값 벌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매달 아이 둘한테 나가던 돈만 100만 원 가까이 되었고 남편 혼자 외벌이 생활을 하기에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사에 바로 복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데요. 저 대신 어린 아이 둘을 보육해 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물류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계셔서 주말까지 회사 업무로 바쁜 생활을 보내시느라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귀농을 하셔서 너무 멀리 지방에 떨어져 지내셨기 때문에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집 주변 어린이집들은 이미 아이들이 꽉 차서 못 들어간다고 하고 그렇다고 이모님을 쓰기에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아이들이 좀 더 클 때까지 보육을 맡아서 하고 남편 혼자서 돈을 버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죠.
남편은 회사 생활로는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회사 일을 끝마치고 저녁에는 간간히 대리운전도 뛰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남편이 아빠로서 책임감도 있고 남편으로서 든든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한 남편을 위해 집에 돌아와서는 푹 쉴 수 있도록 두 아이의 육아를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3년 가까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들 보육으로 시간을 보냈고 남편은 밤낮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 퇴근 후 혼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크게 한숨을 쉬더니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리야, 너 언제까지 집에서 애들만 볼 거야? 나 혼자서 외벌이 하는 거 더 이상은 못하겠다. 회사 퇴근하고 대리운전 나가는 것도 지치고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매일 잠도 얼마 못 자서 회사에서 이러다가 꾸벅꾸벅 졸아. 팀장한테 몇 번이나 그런 모습 보여서 경고까지 받은 상태고. 남편은 그동안 힘든 내색을 크게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그날따라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애처롭더라고요. 여보, 많이 힘들지? 안 그래도 이제 애들 어린이집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회사에서도 무급휴가까지 다 쓴 상태라 이제 복직해야 할 것 같아. 그동안 여보 혼자서 외벌이 하느라 고생 많았어. 다음 달부터 내가 회사 복직할게. 제가 회사에 복직하는 게 그렇게 좋았는지 남편은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저를 안더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는 3년 만에 회사에 복직하는 거라 다시 업무를 익힐 수 있을지 두렵고 걱정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의 복직을 반가워하니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달부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에 복직하였습니다. 남편은 당장 대리운전을 그만두었고 여유가 생겼는지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대리운전을 나가지 않는 대신 새로운 취미를 가졌습니다. 바로 컴퓨터 게임을 시작한 것인데요. 오랜 세월 남편을 옆에서 봐왔지만 그동안 컴퓨터나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게임에 취미를 가지길래 의아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여보, 게임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왜 갑자기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야? 남편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모니터에 빠져들 것처럼 고개를 앞으로 숙이더니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돈 안 들이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는 컴퓨터 게임이 최고라고 하길래 처음에는 시답지 않게 흘려들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해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 것 같네. 저는 남편이 지난 3년 동안 외벌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건전한 취미생활이라는 생각에 남편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지지해주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저도 이제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 그동안 혼자서 맡아왔던 살림과 육아를 회사 일과 병행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의 하루 일과를 공유하자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모든 게 마무리되면 아이들을 깨워서 씻기고 밥 먹이고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는데요. 부랴부랴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 업무를 끝마치고 퇴근길에는 아이들을 하원시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고 목욕 후에 재워주면 하루가 끝나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한 명이면 좀 더 여유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토끼 같은 자식들이 2마리나 되다 보니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다 보면 제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지난 3년간의 외벌이 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회사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육아를 전담하면서 남편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 것 같아요. 아이들을 돌보느라 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가끔은 일부러 아이들과 방 안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말을 거는데도 저희를 쳐다보기는커녕 모니터만 뚫어지라 바라보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1달 넘게 하다 보니 금방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살림과 육아를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남편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게임만 하는 거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남편은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모니터를 꺼버렸는데요. 순간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밥도 안 먹고 지금까지 공들여서 다 읽어내놓은 게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잖아.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뭘 읽어놓았다는 건지, 그리고 모니터를 껐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보,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여보가 내 말에 집중 안 하니까 모니터 끈 거잖아. 나 이제 혼자 힘으로는 살림하고 육아 모두 다 못할 것 같아. 내가 무슨 슈퍼우먼도 아니고 회사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까지 어떻게 다 보겠어. 1달 넘게 여보가 스트레스 풀 수 있도록 시간 충분히 줬으니까 이제는 나랑 같이 분담하자. 남편은 여전히 제가 모니터를 끈 게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 1달 넘는 시간이 충분한 거야? 나는 지난 3년 동안 밤낮으로 일하느라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했는데 요번에는 1달이 충분한 시간이구나. 미안한데 나한테는 아니야.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남편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아이가 2 있는 집안에서 남편의 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저만의 삶과 시간이 필요한데 왜 엄마라는 이유로 일, 살림, 육아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여보한테 충분한 여유 시간 주고 싶은데 내가 이제는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 그전에는 회사 일 안 하니까 살림, 육아 모두 맡아서 했던 건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 여보 회사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애들 얼굴도 안 쳐다보고 방으로 냅다 들어가서 몇 시간째 컴퓨터 게임만 붙잡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은 컴퓨터 게임을 시작한 이후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요. 평일에는 특히나 회사 퇴근하고 컴퓨터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아이들이 잘 때까지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이들도 아빠와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어쩌다 한 번씩 아빠가 안아주려고 하면 거부하거나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낯설어서 그런 반응을 보이면 남편도 반성하고 아이들과 좀 더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남편은 아이들이 자신을 거부했다며 혼자 삐져서는 더욱 컴퓨터 게임에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는 지난 3년간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거 보상받고 싶어.
그 보상이 내가 마음껏 컴퓨터 게임 할 수 있게 날 내버려 두는 거야. 이것마저 여보가 못하게 하면 나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 때려치울지도 몰라. 남편은 모니터를 다시 켜면서 단호한 어투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속으로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3년간 저도 아이 둘을 낳고 기르느라 제 삶이 없이 하루하루 보낸 것 같은데 남편이 외벌이를 하느라 고생하긴 했지만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니 섭섭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희생이라기보다는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모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남편과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남편이 모니터를 켜고 게임에 다시 접속하는 바람에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랑 대화를 나눌 때는 표정이 굳어서 예민하게 굴더니 컴퓨터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한테는 지금 유일한 숨구멍이 컴퓨터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으로는 남편의 행동에 열불이 나긴 했지만 남편 말대로 조금만 더 컴퓨터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과 한바탕 싸우더라도 컴퓨터 게임을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한술 더 떠서 행동하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에는 평일보다 좀 더 아이들과 놀아주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은 주말에 갑작스럽게 약속이 생겼다며 아침 일찍부터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침잠이 많아서 주말에는 늦게까지 잠을 자는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무슨 일 때문에 나가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요. 여보, 무슨 약속이길래 주말 아침부터 그렇게 서둘러서 나가는 거야? 남편은 한번 제 눈치를 보더니 거짓말은 하기 싫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입한 게임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 모임 사람들이랑 PC방 가서 다 같이 게임하기로 했거든. 게임하고 회식하기로 해서 아마 오늘은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둬. 남편이 게임 동호회에 나간다니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편이 어린애들처럼 PC방에 가서 사람들과 모여서 게임을 한다고 하니까 철딱서니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깨어나서 싱얼거리는 둘째 아이를 업은 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지. 내가 100번 양보해서 평일에는 여보 마음대로 컴퓨터 게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잖아. 그런데 주말까지 게임하겠다고 PC방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여보를 이해해줘야 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남편은 기분 좋게 나갈 준비를 하다가 제가 하는 말이 언짢았는지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냐? 나는 주말에 내 취미 활동도 못하냐고. 내가 게임하는 게 못마땅하면 여보도 공평하게 취미 활동 하나 하면 되잖아. 나 약속 시간 늦어서 얼른 나가봐야 되니까 비켜. 남편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제가 화낼 틈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가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둘째 아이를 업고 남겨져 있는 제 모습이 참 비참하더라고요. 남편이 살림이니 육아에 아예 동참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취미활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게임을 하겠다며 나간 남편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날 남편은 아이들이 잠들고 한참 후에 술을 잔뜩 마신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일 동안 잔뜩 밀린 살림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굉장히 지친 상태였는데요. 뭐가 그리 기분 좋은지 남편은 룰루랄라 하며 집에 들어와 흥얼거리더라고요. 이정서,
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하루 종일 살림하고 육아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너는 그런 와이프 앞에 두고 고기 냄새, 술 냄새 풍기면서 집에 들어와서 노래가 저절로 나오니? 저는 평상시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다가 화가 날 때면 이름을 불렀는데요. 아무래도 남편이지만 소꿉친구이기도 해서 화가 날 때는 이성을 잃고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네가 뭐가 불쌍하냐? 그동안 부잣집 부모님 만나서 잘 먹고 잘 싸고 잘 컸잖아. 내가 언제 아이 둘 낳자고 한 적 있었어? 네가 낳은 새끼들이니까 당연히 책임지고 잘 키워야 하는 건데 뭐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불만이라서 툭툭대는 건데? 술 마신 사람을 붙잡고 말해봤자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내 새끼만 돼? 네 새끼도 되지. 요즘 세상에 아빠가 육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엄마랑 동등한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 아빠면 아빠답게 행동해. 애들 좀 더 커서 아빠가 컴퓨터 게임하느라 못 놀아준다고 하면 부끄럽지 않겠니? 그러고 우리 부모님 얘기는 왜 꺼내는 건데? 남편은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술이 점차 깼는지 제가 하는 말에 기분이 상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아빠 노릇 안 한 적 있어?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애들 위해서 밤낮으로 일한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네가 그동안 장인 장모님 밑에서 모자랄 것 없이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너는 내 입장에 서서 가장으로서 부담감 느껴본 적도 없으면서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막말하냐? 남편은 걸핏하면 지난 3년 동안 밤낮으로 일한 것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끼는지 저와 싸우다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꼭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남편과 똑같이 회사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서가, 말은 똑바로 하자. 내가 돈 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은 회사 나가서 너랑 똑같이 돈 벌고 있잖아. 그리고 결혼 전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도 성인 되고 나서도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받은 적 없거든? 내가 알아서 돈 벌어서 자급자족했지?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왔으면 이상한 말 짓거리지 말고 곱게 들어가서 자라! 남편은 화는 나는데 말빨로 저를 더 이상 못 이기겠다고 판단했는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남편이 이런 식으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중독이 되면 지금보다 더 가정에 소홀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저 혼자 살림이며 육아까지 다 맡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제 속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귀농을 하신 시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손주들이 보고 싶으시다면서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누군가 싶어 인터폰을 바라보니까 시부모님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아버님,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 남편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요. 평일 내내 회사 일하고 육아하느라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집안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이미 집 앞에 와 계시니 어쩔 수 없이 바로 현관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시부모님과는 6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기 키우는 집이 왜 이렇게 돼지우리냐? 유리, 너는 엄마가 돼서 이런 환경에서 애들 키우고 싶니? 매일매일 부지런히 청소하고 정리하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사실 저는 시어머님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는데요.
시어머님은 결혼할 때부터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저를 달갑게 보시지 않았고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옳다구나 하고 그걸 꼬투리 삼아 저에게 막말을 일삼으셨습니다. 이번에도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집안이 엉망이자 그걸 빌미로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다시 회사에 다니게 돼서요. 회사 일에 살림, 육아까지 모두 다 잘 해내기라는 게 여간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영우 아빠가 같이 살림을 분담해주면 이 정도까진 아닐 텐데 요즘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아서요. 저 혼자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서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네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님께 남편이 집안일에 대해서는 살림이든 육아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이에 맞지 않게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사느라 가정에 소홀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죠.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시어머님께서 남편에게 한 소리 하실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너는 고자질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하니? 그리고 정석이가 가장으로서 돈을 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 자고로 집안의 기둥인 남자는 살림이니 육아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시어머님은 정말 옛날 옛적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다른 며느리들처럼 회사 일 안 하고 집에서 아이들만 보고 살림하는 여자가 아니라서요. 저도 영우 아빠처럼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거든요. 집안의 기둥이 영우 아빠 하나가 아니라 저까지 포함해서 둘입니다. 그동안 저는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고분고분 따르는 편이었는데요. 남편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가정에 소홀하다 보니 이판사판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님께서도 평상시 고분고분하던 제가 말대꾸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으셨는지 한마디 덧붙이시더라고요. 아, 너도 돈 벌어오니까 잘났다 이거구나? 엄마가 돼서 엄마 노릇을 해야지. 회사 나가서 일하느라 집안 살림에도 소홀하고 애들도 잘 돌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엄마냐? 그럴 거면 당장 회사를 때려쳐라. 그리고 니네 부모님은 그렇게 돈 많이 버셔서 뭐해 쓰신다니? 회사 그만둘 거 아니면 부모님한테 돈 보태달라고 해서 이모님이라도 쓰던지. 이런 집안 꼬락서니로 우리 손주들이 잘도 자라겠다.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시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버는 돈이 부모님 돈이지 제 돈인가요? 그리고 저랑 남편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 돈을 가져다 쓸 이유도 없고요. 시어머님께서는 저희에게 돈 보태주실 것도 아니면서 친정 부모님 돈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기에 남편이 한마디 덧붙여서 기름을 붓더라고요. 여보, 엄마 말씀대로 장인 장모님께 돈 타면 되지. 왜 궁상이야? 두 분 다 바쁘셔서 우리 애들 못 봐주시는데 대신에 여보가 돈으로 해결해달라고 말씀드려봐. 우리도 궁상 떨지 말고 이제는 편하게 이모님 좀 쓰자. 저는 남편까지 저희 친정집이 마치 은행인 것처럼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과 남편을 째려보면서 이야기했네요. 여보,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가 맞벌이하지 않고 영우 아빠가 버는 돈으로는 저희 이렇게까지 생활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돈 맡긴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왜 저한테 돈을 보태주시나요?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저희한테 돈 보태주실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당장 회사 일 때려치든지 아니면 이모님을 당장 구할게요. 제가 버럭 화를 내며 맞는 말들로 또박또박 따지자 시어머님께서는 더 이상 저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시고 갑자기 손주들을 찾으셨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이럴 때 시아버님께서 나서서 저를 대변해 주시면 좋으련만 시아버님은 늘 시어머님 귀에 눌려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의 깜짝 방문은 저의 속만 뒤집혀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편과 갈등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남편은 지겹지도 않은지 몇 년 동안이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고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저는 아예 남편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손이 더 많이 가서 저 혼자만으로는 육아를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속사정을 털어놓고 친정 엄마에게 기댔습니다. 아버지와의 사업 때문에 늘 바쁘던 어머니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틈나는 대로 아이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셨는데요. 남편은 장모님이 집에 오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집에 오면 인사만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게임을 한 것 같아요. 당연히 친정엄마는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하셨고 저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정엄마가 오시기로 한 날 웬일인지 남편이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고 저희 엄마를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봤는데요. 오늘은 웬일로 방에 들어가서 게임 안 하고 장모님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남편은 제 물음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이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긴 했지만 게임을 하지 않고 저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무언가 좋은 일이 있는지 혼자서 시시덕거리며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오셨고 엄마도 남편이 방에 들어가 있지 않고 거실에 나와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며 기이하셨는지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이서방, 오늘은 웬일로 게임도 안 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있는 겐가? 집에 들어와서 이서방 모습 보니까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한참 비볐네. 남편은 평상시와 다르게 저희 엄마에게 친절한 미소와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제가 어머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긴히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는데 저희 엄마에게 따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희 엄마도 평상시 대화를 잘 하지 않았던 사위가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하니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래, 나한테 긴히 할 얘기가 있다니 뭔지 말해보게. 저는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했고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항상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컴퓨터 게임만 하니까 많이 한심하셨죠?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게임 하나를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남편이 뚱딴지 같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니 무슨 말인가?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자네가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어떻게 게임을 개발한다는 건가? 저희 엄마도 남편의 말이 이해가 안 갔는지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회사 그만둔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이제는 유리한테도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께 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다 털어놓으려고 했네요. 제가 게임 동호회를 통해서 알게 된 프로게이머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주 알짜배기예요. 저는 그 동생을 감히 천재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 천재 같은 동생이 게임 하나를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공동 창업자로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남편이 저한테 아무 일론도 없이 회사를 다짜고짜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살림도 육아도 전혀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도 꾹 참았던 가장 큰 이유가 회사를 다니면서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회사를 그만두었다니 저한테는 크나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네, 지금 회사를 그만뒀더니 제정신인가? 아이도 둘이나 있으면서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저희 엄마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말에 격분하며 화를 내셨고, 남편은 저희 엄마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제 말 먼저 들어보세요. 게임 하나 잘 개발해서 대박나면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에요. 제가 직접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동생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주고 있고, 무엇보다 공동 창업자로 법인 사업자 등록증까지 낸 상태입니다. 저는 남편이 평상시 우스갯소리로 본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은 계획성도 없고 실행력도 떨어져서 평범한 회사 생활이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까지 낸 상태라고 하니까 놀랄 노짜였습니다. 그런데 개발 중인 게임 퀄리티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도 더 필요하고 사무실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임대료가 만만치가 않아서요. 아무래도 투자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딱 떠오른 사람이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께서도 장인어른하고 사업체 크게 운영하셔서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사업 한번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한지요. 남편이 결국 저희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게임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상시 성격이 화끈하고 솔직하신 편이라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애둘러 돌려서 하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감정에 따라 고스란히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는데 남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가 나셨는지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자네,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나? 사업을 하려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몇 배로 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돼. 그런데 자네가 회사 생활했을 때 어땠었는지 떠올려보게. 회사 다니면서 가정에는 소홀하고 방에 처박혀서 매일 컴퓨터 게임만 죽어라 하지 않았나? 내가 지금 자네한테 투자할 돈도 없지만 만에 안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네처럼 게으르고 가정 돌보는 거 개똥처럼 하는 사람한테는 내 소중한 돈 절대 투자할 수 없네.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절대 투자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말씀하셨고 남편은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안 계셨더라면 남편한테 회사를 다짜고짜 왜 그만둔 것인지 대체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등 이것저것 따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사실을 한 달 동안 저에게 숨기고 이제 와서 제가 아닌 저희 엄마에게 모두 털어놓은 사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와는 대화가 안 통하겠다 싶었는지 타깃을 바꿔 저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보, 내가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지? 내가 여보한테 미리 의논하고 싶었는데 여보가 무작정 반대만 할 것 같아서 혼자서 몇 개월 동안 고민 끝에 회사 그만둔 거야. 내가 몇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게임만 한 건 아니고 나름 사업할 생각으로 열심히 한 거니까 믿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친정엄마가 계신 앞이라 그런지 남편에게 무작정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일은 나하고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지.
아니면 미리 언질이라도 주던지.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여보가 회사에 출근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한 달 동안 회사 출근한다고 하면서 어디 갔던 거야? 남편은 저희 엄마가 있어서 답변하기에 눈치가 보였는지 더듬거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그 아까 말한 그 후배 있잖아. 게임 개발한다는 후배랑 사무실이 없으니까 PC방 가서 같이 게임하면서 사업 구상했지 뭐. 그 후배도 지금은 나랑 같이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할 생각으로 회사 그만둔 상태야. 순간 지난 한 달 동안 남편이 회사에서 야근한다면서 늦게 들어오거나 퇴근하고 힘들다며 본인이 직접 밥 차려 먹을 것이지 굳이 애들 돌보고 있는 저한테 밥 차려달라며 짜증냈던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왔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저희 부부가 대화하고 있는 걸 지켜보던 친정엄마는 남편애가 화가 나서 더 이상 저희 집에 못 있겠다면서 짐을 챙겨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에게 남편을 대신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잘못했으면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 것이지 저희 엄마가 나가자마자 한 소리 했습니다. 장모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셔? 대놓고 게으르다고 비난하시고 나 같은 사람은 사업하면 망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기분 나빠서 정말. 내가 비전 없는 사업 가지고 와서 투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투자만 하시면 몇 배로 불려서 갚아드릴 수 있는 건데 정말 답답하더라. 하여튼 나이가 드시면 판단력이 흐려지시기 마련이지. 저는 남편의 입을 당장에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어쩌면 생각 없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한심하고 철딱서니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회사 그만두고 무슨 돈으로 사업하려고 그래? 차라리 회사 다니면서 게임 개발이니 뭐니 사업 준비를 하던지. 다짜고짜 회사를 그만두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남편은 갑자기 저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가 있잖아. 네가 벌면 되지. 내가 예전에 네가 육아휴직했을 때 3년 동안 밤낮으로 일했던 것처럼 네가 이번에는 내가 사업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돈 벌면 되지. 남편이 큰 뜻 품고 사업 한번 해보겠다는데 와이프가 지지해줘야지.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생각 없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요. 남편과 저는 10살 소꿉친구부터 시작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 아이들을 낳기까지 옆에서 봐온 세월이 자그마치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동안 제가 사람을 잘못 봐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저한테 모든 걸 떠넘기기 전에 미리 의논이라도 하던지 무대뽀로 일을 이 지경까지 키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 우리 애들은 누가 봐줄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쳐! 정석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회사 복귀해라. 제발 내 부탁이야. 사업은 아이디어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까 네가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돈은 어디서 구할 건데. 나 혼자 외벌이해서 우리 애들 데리고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남편은 가시 있는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 옆에는 현명한 와이프들이 다들 뒷바라지 해준다고 하더라. 내가 남편이면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못할 망정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악담이나 퍼붓고 와이프조차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어깨 펴고 사업할 수 있겠냐? 남편은 제가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그만두라고 하자 기분이 상했는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기분이 상하더라도
게임 사업을 뜯어 말리고 싶었는데요. 저도 그렇고 친정 엄마까지 남편한테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 잘 알아듣고 포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다음 날에도 PC방을 가는 건지 회사 출근하듯이 아침 일찍 나가더라고요. 어디를 가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이들 등원시키고 저도 출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 나가든지 말든지 크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마음을 접고 다시 회사에 가려나 싶어 기대에 찬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는데요. 나 오늘 집 근처에 사무실 계약했어. 10평 남짓 사무실이긴 하지만 후배랑 같이 매일같이 출근해서 열심히 게임 개발에 집중하려고 해. 남편은 결국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사무실이라고? 임대료 낼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사무실을 구한 거야?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았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사업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돈 만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알아둬. 저는 남편의 말이 청천벽력같이 느껴졌고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모할까 싶더라고요. 너 정말 나랑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구나. 이 집이 네 집이니? 내 집이기도 한데 어떻게 네 맘대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 회사 그만둘 때도 말 한마디 안 하더니 대출 받을 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네 마음대로 살 거면 나랑 이혼해.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남편은 당황한 듯이 태도를 바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리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그리고 우리 애들 이혼 가정으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니지? 내가 정말 이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죽어라 노력할 테니까 한 번만 나 믿어줘라. 나도 애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남편의 말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둘째 아이가 남편에게 다가가 안겼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 일주일 정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고 결국 이번 한 번만 남편을 믿어주자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실 마음을 바꾸기까지 친정엄마의 조언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제가 이혼을 고민한다고 말씀드리자 당장 이혼하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라면 한 번쯤 자신만의 사업을 꿈꿀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직장 생활만 하시다가 그렇게 사업체를 운영하시기 시작했고요. 저는 남편이 집돌이에 내성적이라 평범한 회사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요. 크게 돈을 벌어보겠다며 저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게 굳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뚝심도 있는 것 같고 열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눈 꼭 감고 이번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자금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바람에 대출 이자까지 생활비가 배로 들어갔고 남편 말대로 저는 밤낮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는 회사를 출근했고 밤에는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를 버틴 것 같은데 제가 당장에 쓰러지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정신적으로나 유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 진행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게임 개발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지만 아무래도 6개월 넘게 수익이 없다 보니 남편과 공동 창업한 그 후배라는 사람이 생활고에 못 이겨 남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 잠적한 겁니다. 정확히 주택담보대출을 6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3천만 원을 사무실 보증금으로 내고 3천만 원 정도를 그 후배가 가지고 튄 것 같네요. 그 일로 인해 남편은 충격을 받았고 알아누웠습니다. 사실 게임 개발을 주로 진행하는 사람은 프로그래머였던 후배였고 남편은 그저 아이디어만 주고 다른 보조적인 업무만 했기 때문에 후배가 잠적하자 모든 게임 개발이 중단된 거죠. 그리고 돈까지 가지고 튀었으니 아예 나타나지 않을 심상으로 잠적한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방에만 처박혀 누워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죠. 여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 후배라는 사람 수소문해서 찾으러 다니던지 아니면 당장에 다시 회사에 취업해서 대출 빚을 갚던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 말에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무기력하게 누워서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벗어나야겠다 싶어서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남편에게 분노하며 가장 같지도 않은 남편하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친정 아버지를 진정시키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잘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못난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저도 이혼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것 같아서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남편이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리는 바람에 지금 이자도 못 갚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제가 남편 정신 차리게 해서 회사에 다시 나가게 할 테니까 대출빚 갚을 돈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친정 부모님 앞에서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어서 울며 불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친정 부모님께 사정해가며 돈을 빌려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친정 어머니는 울고 있는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이 있겠니? 결혼은 네가 선택한 거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 사방이 그럴 줄이야 누구라도 예상했겠니? 이번엔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급한 불 먼저 끄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다시 이야기해보자꾸나. 저는 하염없이 친정 엄마를 안고서 울며 감사하다는 말만 연거푸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집에 다녀와서 거울 속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그동안 밤낮으로 일하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니 얼굴도 푸석하고 행색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뭐하고 있나 방을 열어보았더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게임 사업을 말아먹고 대출 빚까지 졌는데 저렇게 태평하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뭐라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이혼이 답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사업을 말아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또다시 손주들이 보고 싶으시다면서 혼자서 올라오셨더라고요. 이번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다짜고짜 저희 집에 쳐들어오셨고 저는 시어머님 얼굴을 보고 똥 씹은 표정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런 저의 태도가 못마땅하셨는지 곧바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시어머님이 오랜만에 반갑지도 않니?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미하고 잘 지내려고 살갑게 굴면서 애교도 부리던구만. 우리 며느리는 뭐 애교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저는 애교는 개뿔, 시어머님을 상대하기조차 싫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무기력한 남편을 두고 그 시어머님한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할까요? 시어머님을 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저는 시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방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남편이 시어머님의 방문이 불편했는지 밖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나가든 말든 관심 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우산 하나를 들고 오시더니 그 우산으로 제 머리를 툭툭 건드리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요. 지금 밖에 비 오는 거 모르니? 남편이 밖에 볼 일 있다고 하면 우산이라도 챙겨줘야지. 남편이 돈 벌어오는데 그것도 안 챙겨? 시어머님의 행동과 말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을 건드렸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님을 상대로 이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려던 남편의 머리채를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와 앉으라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님은 저의 행동에 깜짝 놀라셨고 뭐 하는 짓이냐며 막말을 하셨습니다. 아줌마, 잘 들어요. 네 아들 백수 된 지 1년 넘었어요. 그동안 회사 다니고 있는 줄 알았죠? 1년 전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꼴값 떨더니 이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빚이 산더미예요. 나 아줌마 아들하고 이혼할 거니까 그 돈 대신 갚아주던지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님은 저의 발언에 충격을 받으셨고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년이 지금 누구 보고 아줌마래? 정신 나갔니? 이제는 앞뒤 안 가리고 시어미한테 아줌마라고 덤비는구나. 남자가 그릇이 크면 사업한다고 뛰어들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째째하게 그동안 우리 정석이 바가지 긁고 있었던 거니? 아까 보니까 우리 정석이가 기가 죽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것 같던만.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저는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실패해서 가장 노릇을 못하고 있는 남편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저를 붙잡고 막말을 하시는 시어머님께 정나미가 떨어졌습니다. 저 정석이랑 이혼할 거예요. 이혼하면 남인데 이제 시어머님이 아니고 아줌마죠. 이제 남는 될 사람들한테 제가 존대할 필요가 있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출이 6천만 원하고도 밀린 이자가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돈 저희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아이들 때문에 갚긴 했지만요. 전부 정석이가 빌려놓은 돈이니까 이혼하면 6,500만 원 정도 준비해서 위자료로 전달해 주세요. 남편은 제가 대출빚을 갚았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요. 대출빚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었는데 여전히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시어머님이 보든 말든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울며 불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여보 없이는 못 살아. 여보도 알잖아. 내가 여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인 거. 대출빚 장인 장모님께서 갚아주신 거 왜 여태 말 안 했어? 나 앞으로는 게임 안 하고 살 테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나 예전에 밤낮으로 일했던 것처럼 그때 그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살아갈게.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모두 없어진 상태였고 오랫동안 정신 차리기를 기다렸었는데 이제 와서 정신 차린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는 여러 번 기회 줬고 사업하지 말라고 회유도 했고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도 줬어. 네가 말한 대로 나는 다 해줬는데 너는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이제 우리 끝내자. 제 결심은 굳건했고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닐 텐데 진작에 정신 차리고 잘할 것이지 이미 떠나간 배 붙잡아봤자 무슨 소용인가요?
시어머님께서도 자존심을 부리고 싶으신데 위자료 6,500만 원이 부담감으로 느껴지셨는지 제 손을 잡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며느라가야, 내가 자식 새끼 잘못 키웠어. 정석이가 100번 잘못했는데 어미가 돼서 잘 타리지는 못할 망정 며느라가 탓만 하고 나도 미안하구나. 이혼하고 싶은 마음 100번 1000번 이해는 가지만 이번 한 번만 우리 정석이 봐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님은 저한테 2년 전년이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빠른 태세 전환을 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마저 가증스럽고 남편과 더불어 꼴도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님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강행했는데요. 남편이 끝까지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안 찍으려고 하는 걸 위자료를 6,500만 원보다 더 받겠다고 하니 바로 찍더라고요. 10년 결혼 생활의 끝은 결국 이혼이 되었지만 저는 지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갔고 지금은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지난 세월을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후회도 되지만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